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총 36조 4천억 루피아 규모의 16개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푸저우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양국이 지정 산업단지를 함께 활용해 생산 가공무역을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사업은 연 1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 육류수산물 가공시설 조성, 섬유 연구개발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며 석탄 페로니켈 섬유 원자재 플랜테이션 분야 협력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농업부문 협력뿐 아니라 코코넛 두리안 등 고부가 농산물의 직접 조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의 상당 부분이 중부자바 바땅산업 특구에 배정되며 아이르랑가 장관은 지역 개발을 가속할 중요한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30% 이상 고율 관세를 피하고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최대 경제이자 세계 4위 인구 규모를 갖춘 만큼 중국 기업의 차세대 진출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르바야 유디사데와 재무장관은 프라보어 수비 안토 대통령이 잇따른 밀수와 가격 축소 신고 문제로 관세청 운영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1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관세청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경고가 매우 엄중하다고 전했습니다. 장관은 최근 관세 신고 과정에서 수입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적어 세금과 관세를 적게 내는 가격 축소 신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물품이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오고 수출입 신고 금액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인도네시아 중국 교역 품목이 싱가포르를 경유하면서 신고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장관은 FOB CIF 기준 차이로 생기는 통계 격차도 있지만 특정 경로를 이용한 불법 유입이 분명 존재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최근 사방과 바탐에서 태국산 불법 쌀 290여 톤이 적발되는 등 규모 있는 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푸르바야 장관은 통관 절차와 담당자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내년에는 관세청이 더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조직 NU에서 지도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고이사회가 야흐야 초릴 스타쿠프 의장의 해임을 선언하는 공문을 발표했지만 야흐야 의장은 이를 위헌적이라며 거부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임 결정은 야흐야 의장이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국 학자를 내부 교육 행사에 초청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최고이사회는 최고 지도자 미프타울 아크야르가 임시로 조직을 이끈다고 밝혔으나 야흐야 의장은 의장 교체는 전국대회에서만 가능하다며 공문 자체도 공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고이사회는 앞서 회의에서 야흐야 의장의 초청 행위가 불명예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사퇴를 요구했으며 일부 재정 운영 문제가 이슬람 가치와 조직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흐야 의장은 조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구성원들에게 절차에 따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NU의 최근 정치 참여 확대와 지도부 간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현 정부의 광산 개발권 배분, 선거 과정에서의 중앙지역 간 소통 단절, PKB와의 긴장 관계 등이 갈등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NU 내부에서는 일부 지도부가 대선 과정에서 프라보어 후보 지원에 나섰다는 논란이 지속되며 조직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라인 프로젝트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화학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기초유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분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신동빈 롯데 회장이 프라보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지분 25에서 30% 인수를 두고 협의 중이며 실사 후 인수 규모와 가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지분 가치가 약 2조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롯데가 먼저 인도네시아 측에 지분 인수를 제안하며 시작됐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준공식에도 직접 참석해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화학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며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인 프로젝트는 찔레군 지역의 5조 7천억 원 규모 석유화학단지로 에틸렌 프로필렌 BTX 등 기초유분을 연간 200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지난달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청년층 사이에서 투잡을 찾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발리 등 주요 도시의 20대 직장인들은 본업의 급여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포함한 추가 일거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원격 업무나 디지털 프리랜스 작업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임금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활비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률을 앞지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은 8.7%에서 6.3%로 둔화된 반면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은 꾸준히 오르며 청년들의 체감소득이 감소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청년들은 월급 삭감이나 프로젝트 지원까지 겹치며 투잡이 사실상 생계 유지 수단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업을 병행하는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1.25%에서 2023년 15.45%로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서도 밀레니얼 Z세대의 28%가 부업을 통해 소득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프레카리아트가 확대되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데이터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다중 취업자와 온라인 기반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원격 업무 증가로 기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의 부업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 보장과 계약 안정성을 보강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마트라 섬을 덮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수마트라 섬 북부 3개 주에서 최소 225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으며 구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하루 사이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부 수마트라주 등지에서 1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사상자 집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은 도로와 통신망이 끊긴 곳이 많아 구조대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조 작업에 필수적인 중장비마저 부족해 매몰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이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밀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열대성 폭풍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영향으로 태국 남부에서도 3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162명이 사망하는 등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전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